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선별 투자가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잡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F 찍먹 시즌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TF 찍먹은 ETF 운용사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ETF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신생 자산 운용사입니다. 물론 기존 공모펀드 업계에서는 매우 강력한 존재이셨고요. 바로 우리자산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자산운용 최홍석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자산운용에서 ETF를 담당하고 있는 최홍석 실장입니다. 예.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와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자산운용은 저희 ETF 찍먹에는 좀 처음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자산운용이 ETF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게 2022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운용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ETF 시장에 진출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자산 운용만의 강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자산 운용, 그러니까 우리 ETF 이 성과도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우리자산운용은 우리라는 ETF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2022년도에 그 AI ESG라는 ETF를 처음으로 출시한 이후에 현재까지 국내 주식형 3개, 그다음에 해외 주식형 2개, 그다음에 국내 채권형 3개 이렇게 총 8개의 ETF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자산운용은 채권의 명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채권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벌써 많은 출연자분들께서 이미 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투자자에게 채권이 중요해진 시기에 저희 우리자산운용의 강점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저희 2023년에는 저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채권형 ETF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채권형 ETF나 회사채 ETF, 네. 그다음에 단기 채권형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 스탁거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네. 의미 있는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강점이 있는 우리자산운용 ETF 쪽도 채권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할까요? 그 새로운 시각으로 ETF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네. 우리 ETF만의 색다른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ETF가 바라보고 있는 네. 2024년 투자 유망 아이디어 같이 듣고 싶은데요. 네. 고객 여러분께서도 우리 함께 공유해 보시죠. 네, 자연스럽게 저희 우리 ETF가 추구하는 가치와 올해를 바라보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우리 ETF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 좀 중요한 핵심 가치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만들어내는 퀄리티 있는 높은 수익,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안전 마진을 제공하는 안정성입니다. 이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감 있는 투자 전략이 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놓칠 수 없는 핵심 고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비록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아주 수많은 ETF들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AI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나 혹은 뭐 전기차 같은 네. 테마, 섹터, 레버리지 상품까지 굉장히 투자자들이 순간순간 트렌드를 추종할 수 있는 ETF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TF가 워낙 많이 상장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겠지만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렇게 넘쳐날 때야말로 네. 저희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저희 우리 자산이 생각하는 2024년 투자 아이디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귀를 쫑긋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바라보는 2024년 유망한 투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정성과 수익성 이 모두를 겸비할 수 있는
리츠입니다. 리츠, 예, 부동산 투자기구 리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리츠는 금리 인하 시기에 좋은 성과를 내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고 부동산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평가 상태가 유지되기 힘든 자산이라는 특징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마 이제 지난 2년간의 손실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현 시점에서 퀄리티 있는 리츠에 대한 선별 투자는 높은 인컴 수익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절묘한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제가 이제 저희 하우스의 강점인 채권 자산과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심심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예. 네. 혹시 2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 뉴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달 탐사 착륙선이 달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맞으십니다. 네네네. 예. 오디세우스라는 미국의 민간 탐사선이 네.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날입니다. 네, 이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연계된 프로젝트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우주항공 분야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함께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올해는 민간 기업들의 달 탐사를 비롯해서 11월에는 나사의 유인 달 궤도 비행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네. 네, 올해 내내 이러한 이벤트들은 우주항공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의 수요를 불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뉴스에 계속 접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ETF나 투자 펀드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매번 느끼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주식시장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좀 많이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 운용에서 보시기에 올해 2024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올해 위험 변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네.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나 혹은 상업용 부동산 위험 네, 그렇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리스크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리스크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정말 듣기만 해도 걱정이 되는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요인보다 오히려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변수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입니다. 과도한 기대가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네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좀 오버슈팅을 유발할 만한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들이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네. 위험 변수다라고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하 반영으로 인해서 네. 주식시장이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올 초에는 또 주식시장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그렇죠. 지금은 다시 좋아지고 네네네. 있지만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의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보다 커져버린 M7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도 네. 저희가 오히려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 또는 고평가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감들은 좀 오히려 조심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ETF 찍먹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룡의 여의주를 찾아라인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 투자 유망 아이디어, 네.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올해 내내 주목할 그 어떤 투자 대상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당장 지금 현재로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투자 대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투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리츠입니다. 예. 네, 물론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투자도 좋은 전략이 될 네. 수 있지만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좀 더 그렇겠네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 관심을 가지시다가 하반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네, 예.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한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퀄리티 있는 리츠에 대한 선별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네, 판단을 네, 네. 하고 있고요. 예. 요 리츠에 대한 투자는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한국 부동산과 퀄리티라는 두 단어를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네. 여전히 지난 2년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비롯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PF 네, 그렇죠.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비우량 부동산에 대한 부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국 부동산과 퀄리티 있는 리츠에 대한 네.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후자에는 퀄리티라는 부분들이 더 방점이 찍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이전과 다른 높은 금리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국내 코어 수익형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네. 안정적인 인컴 수익과 자본 수익이야말로 2024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잡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생 ETF 운용사이긴 합니다만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콕 집어낸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향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